안녕하세요. 융예창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내 안은 텅 비어 있는 듯한 외로움. 시끌벅적한 모임에서 환하게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듯한 쓸쓸함. 어쩌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 애쓰거나 SNS에 몰두하며 타인의 시선과 좋아요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대명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우리를 진짜 나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교묘한 방패일 수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당신 자신의 가장 깊고 솔직한 내면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섬뜩하면서도 흥미롭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을 회피하는 것이었다니요.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통해 우리가 왜 외로움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더 온전하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자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융예창과 함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홀로 남겨진 느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쓸쓸함 같은 것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외로움은 단순히 타인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분리감과 더 가깝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는 종종 물리적으로 혼자 있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정서적 외로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연극 배우의 가면을 뜻하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고 다니는 역할 이미지, 즉 외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유능한 사원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재밌는 사람 가면, 가족에게 보여주는 착한 아들, 딸 가면, 이 가면들은 우리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이 가면들이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가면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내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에 갇힌 나비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 안의 진정한 나와는 단절된 상태. 이것이야말로 칼 융이 말하는 외로움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이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면을 굳게 붙들죠. 그러나 외로움의 순간 그 가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춰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그 순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동시에 페르소나를 벗고 진짜 나와 대면하도록 강요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그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을 통해 페르소나가 벗겨지면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면을 만나게 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을 총칭합니다. 시기심, 분노, 이기심, 열등감, 나약함, 게으름, 충동성. 우리가 애써 감추고 외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자가 단순히 나쁜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억압했던 창의성, 열정, 자유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잠재력도 그림자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그림자가 거울에 비친다고요. 그 그림자는 내가 애써 외면했던 나의 모든 부족한 점들, 추하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홀로 방에 앉아 있으면 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나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나답지 않다고 여기거나 나쁜 감정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라는 형태로 무의식 속에 잠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출되어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바로 이런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나의 어두운 면들을 감추기 쉽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이야기로 포장하고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려 노력하며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통해 내면의 불안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 질투, 후회, 죄책감 같은 감정들과 오롯이 대면해야 합니다. 도망칠 곳도 주의를 돌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그림자가 너무 강력해서 나를 집어삼킬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은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까봐 두려워하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기 이미지와 사회적 인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하고 밝은 면만 추구해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온전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힘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그림자 속 이기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자기 이해의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더 큰 의식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로움이 인류의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원초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이라고 부르죠.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과는 별개로 인류 전체의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깊은 심층 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특정 경험이나 행동 패턴의 원형인 원형, 아케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 조상들의 반복된 경험과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들이 축적되어 형성된 심리적 구조이며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등이 있죠. 이 원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이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원형 중 하나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곧 맹수의 위협이나 굶주림에 노출되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족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곧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분리되는 것, 즉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피하려 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인류 문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사회를 형성하고 협력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외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인류는 왜 그렇게 외로움을 두려워해 왔을까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 두려움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두려워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둠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듯이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빛, 즉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주는 불편함을 통해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 원형적인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개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붙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단 무의식 속에 내재된 외로움의 원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네오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군중을 벗어나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칼 융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입니다. 개성화는 한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는 과정, 즉 통합적이고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그리고 무의식의 다양한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셀프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기는 단순한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고유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삶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종종 고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왜 종종 고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이 고독이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개성화는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을 때 홀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익숙한 길이 아닌 나만의 미지의 길을 걷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예술가나 사상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종종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얻습니다. 반 고흐가 홀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듯이, 혹은 스티브 잡스가 고독한 사색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듯이, 개성화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의 시야는 맑아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과 통찰을 얻으려면 외부의 현상이나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통찰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바로 이 안을 보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더 독립적이고 더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지 깨닫게 됩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하나의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두려움을 넘어선 진정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이해했습니다.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를 직면하며 개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loneliness과 고독, solitude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한국어로는 모두 외로움이나 고독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융의 심리학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외로움, loneliness 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스럽고 공허한 감정입니다. 이는 결핍에서 오는 부정적인 상태로 끊임없이 외부의 연결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친구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느끼는 쓸쓸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공허함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독, solitude은 스스로 선택한 내면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는 충만함에서 오는 긍정적인 상태로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수많은 사상가, 예술가, 영적 지도자들이 고독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창의성을 얻었습니다. 수도승이 명상을 위해 홀로 산에 들어가거나 작가가 창작을 위해 외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고독의 예시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외로움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면 고독은 그 샘물을 길어올려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혼자 있는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의 원천이라면 고독은 지혜와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은 그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힘은 바로 선택과 수용에서 나옵니다.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기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택,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 내어 직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여정에서 우리가 그림자를 품고 페르소나를 진정한 나 자신과 일치시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개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되고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를 외부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법을 배우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어둠 속을 홀로 걷는 여행자처럼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길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고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탐험하고 더 진실한 자신과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회피하는 진짜 이유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마주하게 될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칼융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뛰어들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보물섬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면 뒤에 숨거나 그림자를 외면하며 외로움에 갇혀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내면의 바다로 뛰어들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내면의 바다로 뛰어드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더욱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융해창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융해창이 선사할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융해창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